자, 교과서 여러분들 215페이지를 보겠어요. 그 215페이지 보면 이제 전자 신청 이렇게 나오거든. 나오는데 자, 3번으로 내려갑니다.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이래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쉬운 거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연인과 뭐다? 법인. 외국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만 딱 기억하면 되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자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는 항상 세 사람밖에 없어요. 세 사람. 그게 자연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비법인이에요. 요 세 개만 딱 정리하면 돼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거는 시험에 안 돼요. 오케이? 그럼 항상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다. 그러면 신분이 명확해. 비법인은 각종의 단체거든. 이거는 비법인 등기부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유령의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직접 와서 해라. 직접.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 속에는 항상 외국인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지. 그러면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외국인 등록회에서 등록을 한 사람으로 본다, 안 한 사람으로 본다? 한 사람이 등기하는 거지고 당연히 외국인 등록을 안 하면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지. 상식으로 풀면 되겠죠? 네. 여기서는 동그라미 3번만 딱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읽고 이번에 대리인으로 갑니다. 첫째 줄에 자 죽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여러분들 변호사 법무사를 무슨 자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는 대리인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전자 신청할 때는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등록입니다. 사용자 등록.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줄 꺼놓고 공부를 할게요. 1번입니다. 자, 두째 줄에 갑니다. 두째 줄에 자격자 대리인이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죽었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출석.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자격자 대리인의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고 자르세요. 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셋째 줄에 줄 것입니다. 인감증명. 옆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3년에다가 줄 것을.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유효기간의 연장은, 자, 적었습니다. 전자문서.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요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자,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면은 방문 신청을 해도 되고 전자 신청을 해도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 때는 이렇게 예를 들죠. 옛날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낼 때는 은행에 직접 가서 보냈지. 요게 방문 신청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방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낼 수 있다. 요게 전자 신청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은행에 가서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안 하고 해야 돼요? 하고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러면 국민은행 아무 지점에 가서 해도 된다. 오더와이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다. 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때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요 말하고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하고 요 말만 조심하면 됩니다. 은행은 국민은행 지점 아무 데서나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사용자 등록을 할 때도 아무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하면 오더와이더 관할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오덱스다 X. 얘는 X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전자신청할 수 있거든. 그럼 사용자 등록하면 돼, 안 돼요? 돼. 근데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다면 대리권.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등기를 신청하는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본인은 할 필요가 시작 없다.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뱅킹을 하면은 유효기간, 사용자 공인인정 유효기간이 있답다 했지.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럼 3년이 다가오면 연장하면 돼, 안 돼요? 돼. 두 번째입니다. 연장을 할 때는 등기소에 갔어야 되느냐, 인터넷으로 되느냐 이 말이거든. 인터넷으로 할 수 시작 있다. 요게 전자문서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안 됐다? 되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등기 신청 정보입니다. 이걸 이제 시험에 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한 문제를 내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볼게요. 요리를 보세요. 그러면 신청 정보라는 말이 있고, 첨부 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첨부 정보. 요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요 첨부 정보는 말 그대로 신청서에 첨부시키는 서류.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 전부 다 무슨 서류다? 첨부 서류. 되죠? 그럼 요 신청서에는 크게 있잖아요. 요겁니다. 1건 1신청서 죄. 그러니까 하나 등기 신청할 때마다 신청서는 몇 개씩? 한 개. 그럼 여기에 예외가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예외라는 게 일괄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냐?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낼 수가 있지. 두 번째는 신청서를 작성하라를 작성을 하면은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답다. 있지. 이럴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 그래서 제가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은행에 가서 카드 하나를 만들어, 카드. 그럼 은행 여직원한테 카드 만들러 왔습니다. 이러면 은행 여직원이 나한테 용지를 하나 주지. 그러면 내가 용지를 받았거든. 받았다면 빈칸이 많지. 많으면 어디에다가 뭐를 써야 되지? 이래 머뭇거리지. 그러면 이제 은행 여직원이 한두 번의 착오를 딱 겪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미리 고객한테 용지를 줄 때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놓으면 고객이 서류를 작성하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럼 그 형광펜으로 작성한 부분이 필요적 기재. 빈칸이 무슨 기재? 임의적 기재.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필요적 기재는 기재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각하지, 각하. 근데 임의적 기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큰 흐름 파악했다 안 했다? 했지. 그럼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그럼 217페이지를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갈로 1번입니다. 1건 1신청서 공부할 필요 없죠. 이번에 일괄 신청 찾았죠. 그래가 표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기억하고 미음만 딱 신경 쓰세요. 기억입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억을 지문으로 띄워요. 그럼 이제 손을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은행에 돈 10억을 빌려. 그럼 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10억짜리 부동산 하나 있다면 하나만 담보로 제공하면 돼요. 근데 나는 10억짜리 부동산이 없어. 1억짜리, 나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 없다면 친구 10명이 각 1억짜리 부동산 10개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부동산이 몇 개 들어옵니까? 10개. 그럼 저당권 등기도 몇 개? 10개. 그럼 신청서도 몇 개? 10개. 그러나 하나의 돈을 빌릴 때 부동산이 몇 개 들어온다? 10개. 요때는 한 신청서에 1번부터 10번까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익숙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으로 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요까지만 딱 줄 꺼놓고 문장을 자꾸 익숙을 시키는 거라. 됐죠? 네.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갑니다. 신탁 등기입니다. 284페이지라고 하죠. 자, 200페이지 신탁 등기의 신청에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이 신청한 게 1건의 신청 정보를 일괄하여 신청한다. 이래 나오거든. 자, 여러분들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자, 요렇게 했습니다. 약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해보세요. 내려오세요.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거든. 권리자 기타. 요거는 11월 달에도 했고 1월 달에도 했고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한다. 오더와이더 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면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오덱스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오더와이더 자, 요리라 보세요. 하나의 순위번호라. 그래서 항상 시험에 낼 때는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예외를 내거든.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또 요리라 보세요. 요리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입니다. 다른 건 다 생략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재산을 맡깁니다. 재산을 맡긴다는 게 이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입니까? 이전. 그럼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 하면서 요렇게가 여기다가 신탁 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요 그림을 보세요.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오케이? 요게 소유권 뭐다? 이전. 요 밑에 무슨 등기가 있어요? 신탁. 그래가지고 선이 여기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요 선이 이리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신탁 등기는 이리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죠. 요게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면서 무슨 등기했다? 신탁. 등기는 몇 개입니까? 두 개예요. 근데 이리 가니까 번호는 몇 개? 하나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순위번호가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신청서도 몇 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한번 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정답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하면 순위번호는 각각 부여한다. 오덱스다 X.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오.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몰랐다면 신탁 등기는 저래 하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거 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내용입니다. 필요적 정보거든요. 필요적 정보. 그럼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일단 책에 몇 페이지를 표시했냐면 223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223페이지에 보면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입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제일 위에 보세요. 제일 위에 두 번째 칸에 내려오면 부동산의 표시 찾았습니까? 거기다 줄 것이에요. 부동산 표시. 그럼 왼쪽 223페이지. 223페이지. 그림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니까 줄 긋지는 마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자르세요. 위에다가 쓰세요. 원시적으로 합시다. 소재. 100에다가 시작, 집어. 대에다가 시작, 집어. 150은 시작, 면적. 그 밑에 내려옵니다. 옆으로 갑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 찾았죠? 네. 그 두 칸을 묶어버리세요. 동그라미를 쳐버리세요. 그럼 모르겠거든. 오른쪽으로 갑니다. 매매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 매매가 등기 뭐다? 원인. 10월 27일이 시작, 일자. 맞죠? 그 밑에 소유권 뭐다? 이전. 소유권 이전이 등기 뭐다? 목적.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전할 지분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지분을 쓰면 됩니다. 2분의 1이면 2분의 1, 4분의 1이면 4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왼쪽에 의무자, 권리자,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되는 겁니다.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은, 자, 위에 10줄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있다, 없다, 있지. 옆에다가 254페이지라고 적으세요. 254페이지에. 그래, 밑에 봅니다. 줄 것입니다. 고유번호. 한 칸 밑에 1년번호. 옆에 비밀번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2020년 10월 29일 찾았습니까? 옆에다가 신청일자. 그 다음에 신청인에 놔두세요. 그 밑에 대리인에다가 줄 것이에요. 대리인. 이해했어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찾았습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요 말입니다. 보세요. 등기부를 걸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걸어놓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입니다. 자, 됐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요렇게 되어졌거든. 자, 여기에, 그냥 요렇게 할게요. 세금입니다. 등기필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4월 1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신청인, 요렇게 됐죠. 등기소, 요렇게 되었어요. 자, 처음에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부동산에 있거든. 그럼 제일 먼저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1월 2일 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안 한다? 한다. 신청할 때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 작성을 할 때는 맨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부동산 뭡니까? 표시.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 150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재한다 이랬으면 정말 고맙죠. 그죠? 그래 안 써요. 그러면 시작. 소재, 집어, 구조, 종류, 면적. 이해됐어요? 네, 그럼 시험에 낼 때는 이래 하겠죠. 소재와 지번을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O. 구조와 종류를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O. 면적을 기록한다. 오더와이더 O. 이래 쓰는 거예요. 시험장에 가면.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오세요. 1월 2일 날 뭐였습니까? 매매. 그럼 매매했죠?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에 등기, 원인, 뭐가입니까? 일자. 등기 뭡니까? 목적. 그러면 1월 2일 날 맸다? 매매. 그러니까 소유권 뭐다? 이거는 이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제목을 쓰는 겁니다. 시작. 등기 원인 일자. 등기 원인이 뭐다? 매매. 1월 1일이 뭐다? 일자. 소유권 이전이 뭐다? 목적. 요거를 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쓰면 고마운데 요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전할 지분이거든. 요 이전할 지분. 지분도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4분의 1이면 4분의 1,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매를 했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나와야 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여기에 의무자, 무슨 자, 걸. 여기 누구다? 가. 여기 누구다? 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면으로 가는 거예요. 뒷면으로 가면은, 근데 224페이지를 보세요. 224페이지에 그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죠. 뭐 시가 표준액이다, 국민주택 채권이 그런 걸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리라 보세요. 요 위에는 각종의 수수료, 각종의 세금 있다. 그런 거를 여기다 쓴다. 그걸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254페이지를 가보세요. 254페이지를 가보세요. (254페이지에) 가면은, 자, 여러분들, 등기, 그 위에 거 보자. 권리자 신미연 찾았습니까? 넷째 줄에 내려온 부동산 고유번호 그걸 줄 거세요. 됐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자, 숫자 많은데 오세요. 제일 위에 1년번호 줄 거세요. 비밀번호 줄 거세요. 비밀번호. 찾았어요? 네. 그럼 이제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여기 글자를 보세요. 보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그럼 소유권 보조 등기를 이제 갑의 명의로 했지. 하면 요 254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갑은 보존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그럼 이걸 을에게 매매하지, 매매하면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글자로 정확한 표현이 이겁니다. 제공해야 된다, 낸다? 해. 더 정확한 표현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 됐죠? 그러면 요거 254페이지 이거 받았죠? 여기에 비밀번호 있더라, 고유번호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1년번호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비밀번호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거를 여기다가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고유번호는 그대로, 여러분들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토지마다 고유번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년번호 찾았죠? 그러면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가 그 밑에 50개 번호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개를 쓰면 돼요. 50개 중에 한 개. 근데 이게 이제 한 개를 쓰는데, 한 번 쓴 거는 쓸 수 없어요. 근데 쓸 때는 그냥 1번부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래, 안 까먹지. 그냥 1번부터 쓰면, 안 쓰는 게 좋지, 뭐. 안 쓰는 게 좋지. 그대로 갖고 있으면 평생 갖고 있고, 자꾸 챙기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이해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요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식으로 풀죠. 항상 모든 거는 끝에 2021년 4월 10일 목휘수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요게 신청인. 그러면 대리인에게 등기사무를 맡겼다면 대리인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근데 맨 밑에 내가 어느 등기소 등기한다는 관할 등기소 표시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 안에 글자 있지? 요 안에 글자 있지? 요게 신청 정보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이제는 첨부정보로 가는 거예요. 첨부정보. 첨부정보로 가면 칠판 옵니다. 그러면 가바고라고 매매를 하면, 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든. 그럼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았지. 받았다면 검토를 합니다. 검토. 그럼 제일 위에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목조기와 단층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뭐다? 대장. 그럼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는 대장이다. 오토바이다? 오! 그래 시험 내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오토바이다? 지금 무슨 등기 배우고 있다? 지금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배우고 있잖아요. 아, 제가 안 썼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써서 그래요. 지금 소유권, 그 시험에는 이래 내는 게 아니고 이래 내면 고마운 거고 이거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을 첨부한다. 이래 내는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요게 매매라고 나왔죠? 이게 매매를 했는지 정리를 했는지 상속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그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 용어는 자 시작. 등기 원인 정보. 등기 원인 정보가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예요. 계약서.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오세요. 요거는 뭐 건드릴 거 없습니다. 요 밑에 없죠? 요 밑에 없죠? 매도인 매수인 썼다는 걸 아시겠죠? 그 매도인 매수인 썼다는 거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썼다, 안 썼다? 썼다. 그럼 성명은 관계없습니다. 왜? 동명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를 시켜야 돼요. 그럼 다시 합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하나다, 하나이다? 하나지. 그럼 성명은 동명인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소는 왜 중요하냐? 과세 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오 됩시다. 의무자는 매도인이죠. 양도세. 매수인은 무슨 세? 취득세. 둘 다 세금 내야 돼, 안 내죠? 그럼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출해야지.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주민등록번호거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썼죠?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되겠다 할 때는 답입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는 사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는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 등기부 이름이 올라간다는 말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거기에 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 됐죠? 네. 이리 오세요. 여기에 세금 나와요, 안 나와요? 세금 나오죠. 그러면 영수증 다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요거는 있잖아요.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요게는 그냥 쓰기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쓰기만. 그래서 제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가 제출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때는 종이를 내는 게 제출이지. 요즘은 종이를 내는 게 아니고 아까 있던 고유번호, 1년번호, 비밀번호를 거기다 신청서에다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게 제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말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하나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 다음에 아까 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가 한다, 대표자. 그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해야지. 맞죠? 그럼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대표자 관리인이 한다, 대표자 관리. 그럼 대표자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당연히 첨부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됐다, 안 됐다? 이제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요 안에 있는 거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요 밖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는 무슨 정보다? 첨부 정보.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자, 칠판을 봅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다음 중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됩니다. 1. 소재와 지번, 오더와이더, O. 2번의 등기 원인, 원인일자, 오더와이더, O. 3번의 등기 목적, 오더와이더, O. 4번의 등기 필정보의 내용, 오더와이더, O. 5번의 관할 등기소의 내용, 오더와이더, O. 6번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오덱사 X. 대장 정보, 오덱사 X. 그런 거는 신청 정보다, 첨부 정보다, 첨부. 이제 이해했다, 안 했다? 했죠. 됐죠? 통과. 잘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되거든. 여기 책에 218페이지를 갑니다. 그 218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표시는, 자, 제 손을 봅니다. 부동산 표시해 봅시다.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맞아요? 네, 통과. 그 다음 밑에 내려오세요. 신청인을 잠깐 손을 댈게요.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는 제 손을 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의도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만 딱 합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가죠. 오케이? 의무자가 올라간다, 권리자가 올라간다, 권리자. 그러면 이름이 올라가는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썼던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이게 예외가 있거든. 자, 보러 갑시다. 자연인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인하고 비법인을 묶어보세요. 자, 법인의 대표자를 보니까 성명, 주소지. 근데 비법인의 대표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지. 그 주민등록번호를 줄 거세요. 됐죠? 그럼 요래 공부를 합니다. 일단 모를 때는 이래 하세요. 남자하고 여자는 반대다, 반대 아니다? 법인하고 비법인은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니까 어느 하나가 O고 어느 하나가 X인 거라. 그러면 이제 답은 이겁니다. 제 손을 봅니다. 자, 다시 합니다. 법인 등기부가 있고 부동산 등기부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법인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등기부를 배운다, 부동산. 두 번째, 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가지고 있어. 법인 등기부 속에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이 올라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또 올릴 필요 있냐 없냐, 지금 이 소리입니다. 또 올릴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안 올립니다. 이해했죠? 네. 근데 밑에 오세요. 비법인 있죠?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옆에 보세요.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이걸 그냥 알기 쉽게 쓸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신청서를 배우고 있어요. 등기부를 배우고 있어요. 신청서. 그럼 답입니다. 대리인은 신청서에 이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등기부는 써야 안 써요? 등기부는 당연히 안 써야 돼요. 신청서에만 쓰는 거지. 맞다? 네. 그러면 대리는 등기부에 이름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그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가 없다. 네. 그 밑에 내려오세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자,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 손을 보세요. 자, 이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다음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시작 없다. 그럼 채무자는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괜찮아요. 제가 오늘 글을 좀 해서 그래. 자, 요리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럼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을 수 있다. 있지.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있죠. 자, 시작.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 사람 무슨 자? 저당권자. 이 사람 무슨 자? 채권자. 이 사람 무슨 자? 채무자지. 그럼 지금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다, 동일아니다? 동일. 됐죠? 그러면 칠판을 봅니다. 1번에 저당권 설정을 하지. 그럼 저당권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을.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얼마다? 1억.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돈을 빌려줬죠. 그럼 빌려준 사람 이름도 채무자의 등기부에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그럼 답입니다. 저당권자도 쓰고 채무자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당권자는 말 그대로 저당권자니까 권리자다, 권리자이다, 권리. 그럼 이 사람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다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요. 근데 채무자는 권리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로서 올라간다, 채무자. 그럼 성명, 주소만 쓰면 돼. 오케이? 네. 그럼 주민등록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해합니다. 됐죠? 네. 그 밑에 내려오세요. 대위 신청입니다. 기어, 피대위자죠. 위에다가 을. 디귿입니다. 대위자죠. 병. 자,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자,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전에 요 표현이에요. 자, 갑, 을, 병입니다. 자, 여기 합니다. 1번에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됐죠. 을이 등기를 안 가져면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소유자 을입니다. 그럼 을의 이름은 등기부에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병의 이름도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올라가. 그러면 을은 권리자로서 올라가고 병은 신청인으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죠.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요. 이 사람은 병은 권리자로서 올라갔다, 대위 신청인으로서 올라갔다, 대위 신청. 그러면 성명, 주소만 쓰면 돼. 됐죠?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랬죠. 채무자, 채권자 둘 다 등기부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때는 권리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쓰고 권리자 아니면 안 써. 그럼 여기도 을병 중에 권리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을. 을은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병은 안 써. 그 대신 시험에는 을병으로 노는 게 아니고 대위자는 시작 병, 피대위자는 시작 을. 이렇게 시험에 내지. 피대위자가 누구? 을. 을이 소유자지. 을이 소유자. 맞습니까? 네. 그럼 항상 모르겠거든. 피대위자 옆에다가 을, 옆에다가 모르겠거든. 소유자. 병은 대위 신청인이잖아요. 대위 신청인. 맞죠? 네. 됐다, 안 됐다? 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유, 그거는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기억을 항상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자, 옆으로 볼게요. 등기할 권리가 2인 이상인 게 그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를 한다. 오도와이더 오. 근데 문제는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거든. 니은은 해결이 됐어요. 디귿을 봅니다.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경우 합유라는 뜻은 기록하지만 자르세요. 합유 지분은 기록하지 않는다. 요 조심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은 표시를 해야 안 해요? 해. 합유 지분은 표시해야 안 해요? 안 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디귿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등기 목적은 건드릴 거 없습니다. 등기 운임과 연월일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 디귿을만 조심해야 되거든. 디귿은 일단 놔두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세요. 등기 필정보입니다. 기억으로 갑니다. 공동신청 줄 것이에요. 또는 자르세요. 자, 죽었습니다.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줄 것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시험에 낼 때 제 손을 잠깐 보세요. 한 글자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오도와이더 오.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꼭 기억하세요. 등기 필정보는 공동 신청에서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근데 예외 하나 있다. 예외. 그게 성소한 등기 의무자예요. 되죠?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해보고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등기 필정보 제공은 등기 의무자가 한다. 오도와이더 오. 모든 서류는 의무자가 제출을 해야지. 맞다. 맞지. 그럼 인감도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등기 필정보도 누가 제출한다? 의무자. 이해됩니까?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칠판을 다시 보세요. 단독이 있고 공동이 있죠.
그럼 공동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뭐고? 공동. 단독은 둘 중에 혼자 하는 게 뭐고? 단독. 이 혼자가 누굽니까? 권리자지. 오케이?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보세요.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공동신청에는 등기필 정보는 전부 다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예외 하나 있다, 이 말. 근데 왜 답이 나와 있잖아.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들어본 적 있다, 없다?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단독 신청하죠. 이때는 의무자가 합니까? 권리자가 합니까? 의무자. 그러니까 제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해. 근데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권리자. 권리자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괜찮아? 이리 와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영대,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요건 됐죠? 여기는 의무자 있잖아요. 여기는 권리자잖아요. 그럼 의무자니까 제출을 해야지. 얘는 권리자니까 안 하는 거지. 맞다, 맞다? 맞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 의무자가 제출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이라, 그럼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판결서를 가지고 갈 때는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요리로 오세요. 요리 오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였는데, 자, 요리를 봅시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갑이 소유권 벌어넣기 했어. 벌어넣기 했다면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 그럼 이제 갑하고라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 뭐다? 권리. 자, 칠판을 보세요. 을이 매매 대금 넘어갔어. 이 사 들어가서 사라. 근데 등기를 안 가지고 가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갑은 매매대금 받고 집 비워줬는데 을이 등기를 안 받아가니까 등기부상의 소유는 누구다? 갑. 세금은 누구 이름으로 온다? 갑. 그러니까 갑이 빨리 받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가. 그럼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시작.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 길을 단독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이때 갑은 무슨 자입니까? 의무자지. 내 손에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정답입니다. 을이 매매대금 넘어갔어. 근데 좀 전에 얘는 을이 안 받아가는 거를 공부했어요. 지금 반대. 매매대금 줬는데 이제는 갑이 매매대금을 받고 안 넘겨주는 거라. 안 넘겨주니까 을이 빨리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소송에서 이겼어. 이게 시작. 성소한 등기 권리. 그럼 성소한 등기 권리라가 판결서를 가지고 저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은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그러니까 등기비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갑은 무슨 자 있고? 의무자. 그럼 해야 된다, 안 한다? 해. 그러면 시험에, 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시험, 한 번만 더 할게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한다. 오더와이더? 의무자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공동신청에는 다 해야 돼. 그럼 단독에는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안 해. 그러나 판결서 갖고 할 때는 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맞추면 합격입니다. 소유권 번호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시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키는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차단했어요. 단독인지 공동인지.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시다? 그러니까 유정이 단독이면 안 하는 거고 공동이면 하는 거고 지금 그 말이잖아요.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해야지. 괜찮습니다. 좋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시다?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없지.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유정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제출해야지.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안 하지. 오케이? 네. 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거까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보겠어요. 넘겨볼게요.
자, 그럼 220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많이 어려운 모양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하나를 답을 내놓고 공부해 볼게요. 지금 등기필 정보를 배울 거거든.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은 등기 의무자가 합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맞죠? 네. 그러면 여기 글자를 보세요. 글자를 보세요. 성소한 등기 무슨 자?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글자가 뭡니까? 의무자. 글자가 뭡니까? 의무자. 그럼 이거 제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요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다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책으로 가볼게요. 의의를 가볼게요. 의의를 가봅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를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현재 등기 명인이 과거 등기 권리로서 등기를 신청하고 받은 적었습니다. 등기 완료 증명서 되죠.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요리해 보세요. 여기에 신청이 있고 접수가 있고 심사가 있고 등기 실행이 있고 등기 완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는 법은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이 등기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수업을 할 때는 여러 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로 분류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자, 이거 분류하면 어디서 분류합니까? 자, 여기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실행. 실행은 등기가 이루어졌다, 안 졌다? 졌다. 그럼 이거는 지금 아직 심사받고 있잖아요. 등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 라인을 대표하는 글자는 신청입니다. 신청. 이 라인을 대표하는 글자는 실행입니다. 실행. 오케이? 그러면 신청할 때는 항상 키가 뭐고? 등기 의무자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의 이름이 올라갔지. 누굽니까? 권리자. 이해했죠? 네. 그러면 요 글자를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제출했다, 제공했다, 첨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현재 신청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전부 다 의무자가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로 오세요. 교부했다, 작성했다, 통지했다. 이런 용어가 나오면 등기를 끝났다는 겁니다. 그럼 출제 이유는 권리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정답입니다.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제공을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된다? 의무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디다? 제공해서는 권리자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전부 다 뭐가 나와야 된다? 의무자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어드바이더 오. 그럼 작성 통지가 나왔죠. 그럼 누구란 말이고? 권리자. 그럼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짓습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조. 소유권 보조는 백지다, 백자이다? 백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생신고하는 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었어. 오케이? 그럼 갑에게, 자, 아까 254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갑에게 줘야 안 줘요? 줘. 그럼 갑은 등기필 정보, 등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기필 정보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254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 오케이?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이쪽이 매도인이니까 무슨 자? 의무자. 매수인이 뭐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갑은 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한다, 안 한다? 하지. 합니다. 그럼 하면 등기가 누구로 넘어갑니까? 을. 그럼 을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을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정답입니다. 제공은 누가 했다? 가. 교부는 누구에게 했다? 을. 제출은 누가 했다? 가.
통지는 누구 했다? 을.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제공은 의무자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교부는 누구에게 한다? 권리자.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필 정보고 을이 갖고 있는 거는 시작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을. 그럼 을이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그럼 을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을은 의무자잖아요. 그러면 요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그걸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등기가 이제 누구로 넘어갔다? 그러면 병에게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제 손을 들어보세요. 요거를 문자로 하면 어렵습니다. 문자로 하면 어렵습니다.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등기 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공을 한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의무자가 제공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게 등기필 정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와 보세요. 자, 전부 다 지워봅시다. 자, 지워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죠. 그럼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게 소유권 뭐다? 보존. 소유권 보존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보존 등기 갑의 이름을 했지. 하면 이제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줬다, 안 줬다? 줬다. 근데 갑이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이제 됐죠? 소유자 누굽니까? 그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갑입니다. 그러면 을에게 매매하면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그러니까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오케이? 네.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권리자의 신분은 뭐로 바뀐다? 의무자지. 의무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등기관이 갑이 의무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확인을 할 때 등기관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면 당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온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등기는 누구로 넘어갔어요? 을.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줘야 안 줘요? 줘. 네, 답입니다.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그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권리자가 누굽니까? 을. 등기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을이 가지고 있지. 맞죠? 네. 이걸 병에게 매매하지, 이제 병. 그럼 이쪽이 무슨 자? 의무자. 무슨 자? 칠판을 봅니다. 권리자가 가지고 있다가 권리자가 의무자가 되었을 때 제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은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관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당신이 진짜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면 요 보존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 가지고 온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이걸 엄청 어렵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사람으로 치면 있잖아요.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그러니까 등기 완료 증명서라는 게 등기가 끝났잖아요. 그럼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졸업했지? 그럼 졸업장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중학교 진학이 되지.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졸업장 제출해야지. 그럼 이제 중학교 진학했어.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 사람 중학생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고등학교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고등학교 진학이 될 거 아니에요.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초등학교 졸업한 자격증이 있냐, 없냐, 중학교 졸업한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의무자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감증명서는 의무자가 제출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인감을 확인해. 그거 갖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좀 더 해요. 인감도 위조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도 확인해요. 그 다음에 갑은 주민등록 등본도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제 말 들어보세요. 신청서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계약서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주민등록 등본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인감증명서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등기필정보 제출했다, 안 했다? 했지. 요 5개가 일치가 딱 돼. 오케이? 그러면, 아, 이건 사기가 아닌갑다. 그러면 소유권 이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는 거지. 그럼 됐다, 안 됐다? 그럼 저는 어마어마하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답은 2개밖에 없어요. 등기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해서 교부는 권리자에게 한다. 이해했죠? 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내려오세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것만 해놓고 합시다. 단독 신청 나오죠? 그러면 2째 줄에 갑니다. 1번 해보세요. 소유권 번호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경정 죽었습니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 등기 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잖아요. 그럼 등기비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오른쪽으로 갑시다. 상속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유정은 공동입니다. 유정은 공동. 그 밑에 여러분들 판결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권리자니까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의무자니까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관공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환매 등기 있죠? 옆에다가 282페이지를 적었어요. 282페이지. 그럼 6번에 가등기를 갑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거까지 딱 줄 거였어요. 여러분들 제 손을 보세요. 자,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가처분 명령.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가처분은 촉탁을 합니다. 촉탁. 가처분 명령은 촉탁이다, 단독이다? 단독. 단독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그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볼게요.